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스페인 최대 부스 판매를 자랑하는 스포츠 전문지죠. 마르카에서 스페인 팀은 이강인 선수의 바이아웃 금액을 맞추기가 힘들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이강인은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이는 라리가 전체에 있어서 악재가 될 것이라고 보도를 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해당 보도 내용과 이강인 선수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시즌 활약상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르카 전담 기자로 상당히 유명하죠. 후안미 산체스 기자가 이제 마르카를 통해서 기사를 하나 올린 건데요. 제목이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라스트 댄스를 앞두고 있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제목은 현재로서는 한국 선수에게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구단이 없지만 여름 이적은 기정사실인 듯 하다라고 한 건데요. 그러면 이제 그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모이시, 이게 그 마요르카 홍구장 명칭이죠. 손모이시에서는 레알 마요르카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의 마지막 몇 분을 즐기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다. 현재 그 유럽 대항전 진출도 불가능하고 또 이제 그 잔류도 확정이 된 상태니까 목표 자체가 이제 그 이강인의 라스트 댄스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사실 라요 바이에카노와의 경기 일요일 저녁 6시 30분,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새벽 1시 30분이죠. 이 경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많은 관심팀을 보유하고 있고 아틀레티코가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재능 있는 한국 축구 선수의 작별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이강인이 다음 시즌 마요르카 지역이죠. 팔마에서 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마요르카 전체가 완전히 가정하고 있는 일이다.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전 발렌시아 선수 이강인은 훌륭한 시즌을 보냈다. 6골 6도움을 얘기를 한 거고요. 이는 발렌시아가 마요르카에서 이적료 없이 심지어 재이적 시 보상금조차 받을 수 없는 형태로 떠나보낸 게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는 걸 확인시킨 일이다. 이적 시 보상금을 받는 건 세론 조항조차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게 큰 실수였다는 거죠.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소제목으로 아기레 감독과 함께 수준을 높이다가 있는 건데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특히 이번 시즌에는 이강인이 이적 의사를 확실히 정하면서 지키기 쉽지 않아졌다.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은 프리시즌에 이강인에게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을 요구했고 이강인은 이를 해냈다. 이바가사 이후 오랫동안 이만한 기량을 갖춘 선수를 보지 못했던 마요르카 팬들에게는 이강인의 이탈이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마요르카는 이강인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한 이바가사는 누구냐면요. 마요르카 그 황금기의 플레이메이커, 마요르카 역대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로 불리는 인물로요. 아르헨티나의 이제 그 공격형 미드필더인데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5시즌 동안 마요르카에서 뛰면서 1998년 스페르코파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또 이제 2002-03 시즌에는 코파 델레이 우승도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때 마요르카가 챔피언스 리그에도 나갔었는데요. 이때 그 사무엘 에투와 이바가사로 이어지는 공격 라인이 마요르카의 자랑거리였죠. 그리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떠났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선 다소 실패를 맛본 채 2006년 다시 돌아와서 2008년까지 2시즌을 뛰면서 도합 7시즌을 마요르카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바가사는 공식 대회 기준으로는 242경기에 출전하면서 마요르카 역대 최다 출전 4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라리가만 놓고 보더라도 204경기에 출전하면서 마요르카 구단 역대 라리가 최다 출전 4위. 공식 대회도 라리가도 전부 다 최다 출전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인 건데요. 특히 이바가사는 그 라리가 기준으로는 20도움을 올리면서 구단 역대 라리가 도움 2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도 25골을 넣으면서 구단 역대 라리가 최다골 6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공격 포인트, 그러니까 골과 도움을 합산한 공격 포인트는 45개로 아랑고 63개, 2위 에투 61개, 3위 카사데수스 54개, 4위 초리카스트로 49개에 이어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설적인 미드필더와 이강인을 비교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옵타 호세에 따르면 이강인은 득점 수치가 크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시스트 측면에서도 무리키의 최고의 파트너가 되었으며 유럽 빅리그 최고의 드리블러 중 한 명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레알 마요르카 선수 이강인은 유럽에서 6번째로 뛰어난 드리블러이다. 82번의 드리블을 성공시키며 67%의 성공률과 평균 2.8회의 드리블로 가장 성공적인 드리블을 선보이고 있다. 라요 바에카노를 상대로 마요르카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이강인의 재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잉글랜드 축구를 위해 짐을 싸고 있는 또 다른 재능의 상황은 마요르카뿐만 아니라 라리가에도 나쁜 소식이다 라고 마지막을 남긴 건데요. 그러니까 현재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레알 베티스 같은 구단들이 이강인 영입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들은 있어요. 하지만은 그 이강인의 바이아웃 조항 지불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뭐 현재로서는 현 시점에서는 정설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던가 레알 베티스가 주축 선수를 판매해서 이적금을 마련한다면은 이제 영입이 가능하겠지만요. 현 시점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선 프리미어리그 이적이 매우 유력해 보인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라리가에게도 나쁜 소식이라고 한 건데요. 그러면 이제 그 이강인 선수의 이번 시즌 기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라리가에서 6골 6도움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 시즌까지 4시즌 동안 라리가 74경기에 출전해서 3골이었는데 이번 시즌 35경기에서 그 2배인 6골을 넣은 거고요. 또 이제 지난 시즌까지 라리가에서 74경기 6도움이었는데 이번 시즌 35경기에서 똑같은 6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지난 시즌까지 라리가 74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9개였는데 이번 시즌 라리가 35경기에서 이보다 더 많은 1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한국 시간 4월 24일 새벽에 있었던 헤타페와의 경기에서는 이강인 개인 통산 라리가 첫 멀티골, 단순히 그 라리가만이 아닌 공식 대회 첫 멀티골을 달성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기록이 유럽 5대 리그 드리블 기록인 건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그 82회의 드리블을 성공시키면서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드리블 성공률은 67%로 탑 10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드리블 성공률을 자랑을 했죠. 그런데 이 기록이 나온 게 발렌시아전이 있기 전이었어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친정팀 발렌시아를 상대로 드리블 4개를 더 추가를 하면서 라리가 전체 드리블 숫자에서 86회로 비니시우스 108회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드리블을 성공시킨 그 빨간 박스 옆에 보시면은 전체 드리블 숫자가 있잖아요. 탑5 중에서 이강인 선수가 가장 적은, 독보적으로 적은 드리블을 시도를 했습니다. 즉 드리블 성공률은 독보적인 라리가 1위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유럽 5대 리그에서 1위니까 뭐 당연히 라리가 1위인 거죠. 어쨌건 그 친정팀 발렌시아와의 경기에서 그 드리블 4개를 더 추가하면서 유럽 5대 리그 드리블 성공 숫자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주드 벨링엄 86회와 함께 공동 4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거기다가 이강인 선수는 아직 한 경기를 남겨놓고 있죠. 반면 이제 그 벨링엄이 뛰고 있는 분데스리가는 지난 주말 이미 시즌이 마감이 됐고요. 즉 벨링엄을 넘어서 단독 4위, 거기다가 제레미 도쿠가 만약에 뭐 최종전에서 드리블을 별로 성공시키지 못하고 이강인 선수가 많은 드리블을 성공시킨다면은 3위 탈환까지도 노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타드랜도 시즌 마지막 경기 한 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시점인 거거든요.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37라운드 경기였던 바르셀로나전에 징계로 결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시즌 5번째 옐로카드 발렌시아전에 받았었죠. 그래서 이제 바르셀로나전에 결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상당히 아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경기에서 드리블을 더 추가를 했었으면은 3위는 뭐 거의 유력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어쨌건 6위에서 공동 4위로 두 단계에 올라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드리블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강인 선수는 빅찬스도 14회로 라리가 공동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니시우스와 동일한 수치이죠. 거기다가 만약에 바에카노하고의 최종전에서 빅찬스를 2개를 더 기록한다면은 그러면 뭐 다르데르하고 또 이제 공동 3위로 올라설 수 있는 거죠. 3개를 더 기록하게 된다면은 2위인 하피냐와 동률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기도 하고요. 물론 뭐 하피냐랑 다르데르, 비니시우스가 최종전에서 빅찬스를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긴 하지만요.
벤제마 역시도 14개로 공동 4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강인 선수가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다 보니까 후스코어드 평점에서는 7.07점으로 라리가 전체 공동 13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공동 11위인 발베르데, 다르데르와의 평점 차이가 0.01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전 결과에 따라서는 뭐 11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더해 이제 이강인 선수의 소파스코어 평점은 7.14점으로 1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리가 전체 선수들 중에서 18위인 건데요. 이 역시 공동 12위인 다르데르, 레데스마와의 평점 차이가 0.04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전 결과에 따라서는 12위까지도 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 이강인 선수의 소파스코어 평점을 이제 포지션별로 보면요. 왼쪽 측면 미드필더들 중에서는 당당히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 측면 미드필더는 왼쪽 측면 미드필더도 되고 또 이제 윙백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왼쪽 측면 미드필더 역할도 수행을 했었고 윙백도 수행을 했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 중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들 중에서도 그리즈만 7.73점, 그리고 또 이제 다르데르 7.18점에 이어서 이강인 선수가 3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르데르는 최종전 결과에 따라서 역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즈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뛰어난 활약을 펼친 공격형 미드필더로 등극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조금 전 기사긴 해요. 5월 29일 기사긴 한데요. 세비야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에스타디오 데포르티보 매체, 여기도 상당히 그래도 공신력은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제목이 어떤 거냐면요. 임무 완수한 에메리, 라리가 선수를 노린다인 건데요. 이 주인공에 이제 그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기사를 발췌를 한 건데, 일단 뭐 앞부분 내용은 뭐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뭐 에메리가 강등권인 빌라 감독에 부임해가지고 토트넘을 제치고 7위를 차지하면서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을 획득했다, 이런 내용인 거고요. 중요한 내용은 이제 그 소제목 우나이 에메리는 라리가에서 낚시를 원한다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 본문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요. 컨퍼런스 리그 진출이라는 맥락에서 빌라는 팀 최고의 선수들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는 지난 시즌 아스널로 이적할 수밖에 없었을 때 이미 빌라와 계속하고 싶다고 말한 브라질 미드필더 더글라스 루이스가 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스페인 축구에 있어 새로운 악역 구단이 이적 시장에 강력하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의 악역 구단이라는 게 뭐 나쁜 의미 이런 게 아니고요. 근데 뭐 스페인 축구에게 있어서는 악역이 되는 거죠. 왜냐면 스페인 축구에서 뛰는 선수들을 데려가려고 한다는 의미에서 이걸 한 건데, 이게 언어 유희를 쓴 겁니다. 빌라의 이제 그 애칭이 빌라인이거든요. 빌런이란 단어가 악당이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우나이 에메리의 라리가에 대한 지식에 더해 그가 이적 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쁜 여름을 예고하면서 동시에 많은 라리가 선수들을 그 대상으로 가리키고 있다. 즉 에메리가 라리가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이적 정권까지 있으니까 많은 라리가 선수들을 영입을 하려고 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미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서 많은 스페인 선수들이 에스턴 빌라를 향한 프리미어리그 진출 관련 전화를 받았다. 러브콜을 받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들 중 빌라가 계약한 건 최근 부상을 당한 스페인 왼쪽 풀백 알렉스 모레노밖에 없었지만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많은 선수들이 연결될 것이다. 이강인이 그들 중 한 명일 수 있고 레알 마드리드 공격수인 마르코 아센시오 영입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는 다른 팀에서 더 높은 수준의 제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에메리는 스페인 리그에서 낚시를 할 것이고 그는 훌륭한 자격을 가지고 낚시에 임할 것이다. 그가 그의 팀에 가져온 놀라운 반전은 빌라 감독 입장에서 그의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들어줄 것이다. 빌라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영입 권한이라던가 이제 영입에 있어서의 목소리가 상당히 에메리의 목소리가 크게 작용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보증으로 그는 이적 시장에 등장할 것이고 이번 시즌
비아레알과 함께 참가했었던 컨퍼런스 리그 티켓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유럽 대항전 티켓이 있으면은 조금 더 어쨌건 간에 선수들을 유혹하기가 더 좋으니까, 수월하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다 이번 시즌 에메리 감독이 비아레알과 함께 컨퍼런스 리그 경기들 초반에 치렀었죠. 그러다가 빌라로 감독직을 옮기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이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에메리가 빌라와 함께 임무를 완수했고 이미 스페인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우리는, 스페인인 거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마르카나 에스타디오 데포르티보나 결국 같은 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강인을 프리미어리그 팀에게 뺏길 위험성이 크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에메리의 빌라는 어땠는지를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4-2 포메이션을 계속 활용을 했는데요. 플랜 A로 주구장창 활용을 했었습니다. 좌우 윙에 공격형 미드필더들을 배치를 했어요. 부엔디아, 맥긴, 그리고 이제 제이콥 램지, 이렇게 3명이 돌아가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맥긴이 부바카르 카마라가 부상을 당했을 때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기도 했었고, 그럴 땐 이제 램지가 오른쪽 윙으로 뛰었죠. 그리고 또 이제 부엔디아가 공격수로 투톱으로 올라갔을 때, 레온 베일리를 대신해서 이제 투톱으로 나섰을 때는, 그때는 이제 그 제이콥 램지가 왼쪽 윙으로 나섰었죠. 이게 그러니까 그 말이 4-4-2 포메이션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공격형 미드필더 2명을 배치한 4-2-2-2 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강인 선수는 2명의 공격수에서도 뛸 수 있고, 이번 시즌 마요르카에서 무리키와 투톱 역할도 수행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는 본인이 선호하는 포지션이죠. 그리고 요즘 그 이적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 나폴리도 그랬다라고 하고 빌라도 저는 그랬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강인의 후방 플레이메이커 출전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실제 그 이강인 선수가 시즌 막판에는 메짤라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메짤라 역할은 3미들에서 뛰는 거고, 여기는 이제 메짤라보다는 조금 더 이제 중앙지향적으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수비를 신경 써야 되는 다른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많은 이제 그 유럽 빅클럽들이 이강인 선수의 후방 플레이메이커 변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즉 이강인 선수는 투톱 좌우윙, 그러니까 사실상 공격형 미드필더,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다양한 역할을 전부 다 수행할 수 있다는 소리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에메리 체제에서 빌라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보면요, 1000분 이상을 뛴 선수가 12명입니다. 부바카르 카마라까지 12명이고, 이건 카마라가 조금 부상 후 빠진 기간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500분 이상에서 1000분 이하, 이 사이를 뛴 선수는 좌우 풀백인 맷캐시와 디뉴가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디뉴는 알렉스 모레노를 영입하기 이전에 뛰었었고, 또 이제 그 시즌 막판에 모레노가 부상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출전했던 거였거든요. 즉 애실리 영과 맥캐시가 조금 로테이션을 돌았던 거, 그리고 이제 부바카르 카마라의 부상에 따른 맥긴의 수비형 미드필더 이동, 램지가 시즌 후반부에 대폭발을 하면서 그러면서 윙으로 뛰면서 부엔디아가 베일리를 대신해서 톱으로 뛰었던, 이 정도의 로테이션을 제외하면은 사실상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컨퍼런스 리그까지 병행을 하려면은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빌라에게는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게 된다면은 매우 쏠쏠한 자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이제 시즌도 딱 한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고, 시즌이 끝나면은 앞으로 더 그 이강인 선수의 이적 관련 얘기들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스페인 언론들이 전부 다 인정하다시피 이강인 선수는 이번 시즌이 끝나고 마요르카를 떠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강인 선수가 다음 시즌 어느 팀에서 뛰게 될지 앞으로도 해당 보도들이 나오면은 한준TV에서 면밀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